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수영장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도 습한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초입, 바깥 세상은 코끝을 스치는 칼바람에 모두가 옷깃을 여미기 바쁜 계절이었지만 실내 수영장 안만큼은 비릿한 소독물 냄새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낯선 풍경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수영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활력을 찾고 싶었고 남들 다 하는 운동 하나쯤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막연하고도 깊은 공포증이었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왔고 얼굴에 물이 닿는 것조차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첫날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기초반, 일명 입문반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지우는 가장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강사는 젊고 활기찬 남자였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봐주었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발차기를 하고 벽을 잡고 숨을 내뱉는 연습을 하며 무난하게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두 번째 수업이 있던 날 지우는 지독한 몸살기에 시달려 하루를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석 후 다시 수영장을 찾았을 때 지우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낯설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아풀의 얕은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접영 자세를 설명하던 강사가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움찔하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강사는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느릿하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주 묘한 느낌의 인사였습니다. 보통의 강사들이라면 "버제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묻거나 가볍게 손을 흔들 법도 한데 그는 마치 지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특유의 여유로운 몸짓으로 아는 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얼떨결에 꾸벅 인사를 하며 물속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발차기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유아풀의 낮은 턱에 매달려 다리를 휘젓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열심히 발을 움직였지만 몸은 자꾸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물살을 가르고 강사가 지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손을 뻗어 지우의 복부 아래를 받쳐 올렸습니다. 수영 티칭에서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지우는 최대한 덤덤해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지우 씨, 다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줘야죠. 강사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더 세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낮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반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제일 코어 힘이 없어요? 이거 봐, 배가 푹 꺼지잖아. 그는 장난스럽게 지우의 배를 툭툭 치더니 지우가 민망해할 틈도 없이 손바닥으로 물을 착 뿌리고는 저 멀리 도망치듯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물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신경이 없다는 지적을 넘어서 무언가 개인적인 장난을 걸어온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지우는 어제의 민망함을 잊어보려 더 열심히 배에 힘을 주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세는 불안정했고 강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지우의 레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우의 복부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생각보다 강했는지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았던 지우는 순간적으로 윽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 아파요. 지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 밖으로 상체를 일으키자 강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손을 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여기. 거기 명치인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누르신 거 아니에요? 지우의 항의에 그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 씨, 여기는 명치가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라니까.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정말로 아팠기에 입술을 삐죽이며 그래도 아파요 그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우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한참을 소리내어 웃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하고는 다른 수강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강사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멍하니 벽을 보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면 어김없이 강사가 저 멀리서 지우를 빤히 바라보다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자신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가 그를 쳐다보면 어김없이 특유의 그 고개 까딱 긴 살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너 나 보고 있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표정에 지우는 번번이 지고 많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우의 물공포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벌써 킥판을 놓고 혼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킥판이 없으면 발 한 자국 떼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특히 얼굴을 물속에 넣고 한참을 견뎌야 하는 구간이 오면 지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출발하는 것을 보며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멈춰 서 있는 지우에게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왜 안 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차마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지우의 레인 안으로 들어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요. 나 믿고 한번 가봐요. 지우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같은 레인에 있는 다른 수강생들도 지우와 비슷한 실력이었지만 강사가 직접 옆에서 잡아주겠다고 나선 것은 오직 지우에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강사는 개의치 않는 듯 지우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지해 한 발짝씩 물속으로 나아가며 지우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어느 날은 몸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전날 야근의 피로가 가시지 않아 수영장에 오는 것조차 고역이었던 지우는 수업 도중 킥판 위에 고개를 푹 기대고 쉬고 있었습니다.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긴 채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강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지체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다음 분. 지우의 바로 앞 순서였던 중년 여성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싶어 긴장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무뚝뚝한 얼굴로 호령하던 강사의 얼굴이 지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지우의 흐트러진 모습이 웃겼는지 아니면 귀여웠는지 입술을 달싹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우 씨,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잠이 와요. 그는 크크거리며 웃더니 지우가 민망해하며 일어서려 하자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나 보네. 내가 계속 보고 있어서 못 가겠어요. 그래요. 지우는 대답 대신 킥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쳐다보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힐끗 그를 쳐다보자 그는 마치 지우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그럼 안 볼까요? 나 안 본다. 하고 말하며 과장스럽게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그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강사의 편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우가 유독 발차기를 힘들어하자 그는 어디선가 특별해 보이는 보조기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인 킥판보다 훨씬 부력이 좋고 잡기 편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잡고 해봐요. 훨씬 편할 거야. 그는 지우에게만 그 기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 레인에서 연습하던 다른 수강생이 그 광경을 보고 즉각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왜 지우 씨한테만 그거 줘요? 저도 그거 쓰고 싶어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기구를 돌려주려 했지만 강사는 아주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이건 지우 씨처럼 코어 힘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전용이라 그래요. 회원님은 힘 좋으시잖아요. 그냥 하던 걸로 하세요. 그의 농담 섞인 거절에 수강생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그 기구를 잡고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지우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물살을 갈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지우의 곁으로 강사가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우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불쑥 손을 뻗어 지우의 볼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지우 씨, 얼굴 엄청 빨개졌네.
오늘 진짜 열심히 하나 봐요. 잘하고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우의 볼끝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영장 안의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뜨거운 열기가 남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는 오직 지우에게만 다가와 그런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찬을 들어서 기쁜 것인지 아니면 그의 행동이 당황스러운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문반의 전통인지 수업이 끝나면 모든 수강생과 강사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고 외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서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지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 지우 씨. 나 오늘 이쪽에서 인사하고 싶네. 자리 좀 바꿔줘요. 얼떨결에 자리를 옮긴 지우는 자신의 바로 옆에 강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사는 이미 지우의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있었고 비어있는 한 손을 지우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손이 유독 작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지우의 손가락 3개 정도가 겨우 걸쳐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그의 손가락 끝을 살짝 잡고만 있자 강사가 갑자기 손에 힘을 주어 지우의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단순히 놓치지 않으려 잡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으로 지우의 작은 손 전체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물속에서 그의 엄지손가락이 지우의 손등과 엄지 부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지문 하나하나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수영 강사들이 수강생과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흔히 하는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담은 행위인 것인지 지우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정면을 향해 밝게 웃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선창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속에 지우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묻혀버렸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까지도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지우의 손등을 스치던 그 미묘한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실로 향하는 지우의 발걸음은 갈지자로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호의일까?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지우의 얼굴은 수영장 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지독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세수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물속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손길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월의 수영장은 차가웠지만 그날 지우가 느낀 온도는 그 어떤 여름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지우는 사물함 앞에서 짐을 챙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차. 아직 물속에서 눈을 뜨는 것조차 겁나는 초보자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강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복기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까딱하며 건네던 인사, 코어 근육이 없다며 놀리던 장난스러운 말투,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사면서까지 챙겨주던 특별한 배려, 그리고 마지막에 손바닥을 간지리던 그 부드러운 움직임까지. 그는 정말로 지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조금 특이하고 장난기 많은 강사일 뿐일까요? 지우는 젖은 머리를 말리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좀 더 거리를 두어보자고, 그의 장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지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수업 시간, 그가 다시 건넬 고개 까딱 긴 살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지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그 습하고 뜨거운 공간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남은 미세한 온기는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목도리를 칭칭 감으며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위로 하얀 입김이 흩날렸고 지우의 머릿속에는 파란 물결 속에서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강사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인지 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지우에게 수영장은 더 이상 물공포증과 싸워야 하는 두려운 공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그리고 자꾸만 시선이 가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지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큰 손이 감싸 쥐었던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덧그려 보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다시금 빨라졌습니다. 12월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지우의 수영장 이야기도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수업에서 그는 또 어떤 표정으로 지우를 맞이할까요? 지우는 두려움보다 더 큰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파란 물결이 일렁였고 그 너머로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은 이틀 뒤였습니다. 지우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수영장의 소독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환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엑셀 화면의 숫자들 위로 강사의 장난스러운 웃음이 겹쳐 보였고 커피컵을 잡는 손길 위로 그날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최대한 덤덤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법으려.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봐도 그가 고개를 까딱이며 아는 체를 해올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정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자꾸만 깊어지는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냥 강사일 뿐이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지만 그가 지우에게만 보여주었던 그 특별한 예외들이 자꾸만 그 최면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수업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손길이 조금 떨렸습니다. 수영 모자를 눌러쓰고 수경을 챙겨 들며 지우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소처럼만 하자. 평소처럼. 하지만 유아풀 근처로 다가갔을 때 저 멀리서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자 지우의 심장은 기다렸다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나타난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더니 지우가 미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먼저 인매를 끌어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어지는 그 동작. 아주 짧고도 깊은 그만의 고개 깠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것을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지우의 발끝에 닿는 물의 온도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아주 낯설고도 다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질 수많은 수업 속에서 지우는 과연 이 수수께끼 같은 강사의 진심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물을 무서워하던 소녀는 과연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더 깊은 물속으로, 아니 더 깊은 감정의 바닷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수 있을까요? 12월의 차가운 물살 아래서 지우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동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지우의 마음을 뒤흔들 날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지우는 킥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살을 밀어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그의 시선을 느끼며 지우는 처음으로 물속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공포 대신 호기심이, 망설임 대신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우의 인문반 생활은 단순한 수영 배우기를 넘어선 인생의 예상치 못한 번외편처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천장의 조명이 물결에 반사되어 지우의 눈앞에서 보석처럼 부서졌습니다. 그 눈부신 빛 사이로 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자, 지우씨, 겁내지 말고 앞으로 쭉 가요. 그 외침은 단순히 수영을 하라는 독려가 아니라 지우의 삶에 던져진 새로운 초대장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힘차게 발을 찼습니다. 물보라가 일었고 지우는 조금 더 먼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끝에 그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을 안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우의 첫 번째 이야기는 푸른 물결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어 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설레는 12월의 어느 수영장 풍경이었습니다. 지우의 손등에 남았던 그 온기는 이제 지우의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사는 또 어떤 장난으로 지우를 당황하게 할지, 지우는 처음으로 수영장 가는 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찾아온 수영장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욱 선명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간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속에서 느껴졌던 그 뜨거운 손길과 자신을 빤히 바라보던 강사의 눈빛이 자꾸만 천장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에 도착해 사물함 번호를 확인하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건 그냥 사고였을 거야. 혹은 강사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 탓이겠지.
하지만 심장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모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독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강사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장난을 걸어와도 최대한 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앞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마자 지우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풀장 근처에서 수강생 몇 명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자석이라도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고개를 돌려 지우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채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띄우며 어김없이 그 고개 까딱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하고는 가장 먼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집요하게 지우를 쫓았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열심히 발차기를 하며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발목이 지우의 시야 근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으며 물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우의 등 위로 묵직하고도 따뜻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사가 지우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은 왜 이렇게 구석에만 있어요? 내가 무서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물 표면을 타고 지우의 귓가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수경 너머로 비치는 그의 눈동자는 장난기로 가득하면서도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가 집중이 잘 돼서요. 그래요? 나는 지우 씨가 나 피하는 줄 알았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배 너무 세게 눌러서 화났나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지우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앉아있는 그와 물속에 있는 지우의 시선이 수평으로 맞닿았습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시 킥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우가 출발하려는 찰나 킥판의 앞부분을 가볍게 손으로 눌러 지우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준 그 특별 기구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제 실력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에이, 지우 씨 실력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아직 코어 힘 기르려면 멀었거든요. 자, 이거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요. 그는 지우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그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정말로 그 파란색 보조 기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지우의 눈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자, 장비빨이라도 세워야죠. 지우 씨 볼 빨개지는 거 보니까 오늘도 금방 지칠 것 같은데? 그의 장난 섞인 배려에 지우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구를 잡았습니다. 과연 옆 레인의 수강생 한 명이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사님, 진짜 지우 씨만 너무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 한 번만 써봅시다. 그러자 강사는 아주 태연하게 그 수강생을 돌아보며 대꾸했습니다. 회원님은 이거 없어도 물개처럼 잘하시잖아요. 지우 씨는 지금 물 무서워서 여기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지우 씨, 그쵸? 그는 윙크를 하듯 지우를 향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기구만 꽉 잡았습니다. 물이 무섭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서 이록 농담조였지만 언급한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뒷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간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댔습니다. 수영장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지우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물이 찰랑이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다시 지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티칭을 하려는 목적이 아닌 듯 그냥 옆에 서서 지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이 느껴져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 씨. 네. 수영장 밖에서도 그렇게 겁이 많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물 밖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여기서 보면 맨날 나만 보면 눈 피하기 바쁘고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인상이 안 좋나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태도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우면서도 묘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기구 끝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인상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낯을 좀 가려서요. 그래요? 다행이네. 나는 나 싫어하는 줄 알았지? 그는 다시 평소의 장난스러운 얼굴로 돌아와 지우의 수영모를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자, 이제 멍 때리지 말고 출발. 저 끝까지 쉬지 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세차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정말로 그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 평소보다 더 힘차게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뻐근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방금은 좀 코어 힘 들어갔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는 지우의 머리 위로 물을 살짝 뿌리며 칭찬했습니다. 지우는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수업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모여 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도 구석으로 가려 했지만 저번 시간에 아주머니가 지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도 이쪽으로 와. 여기가 기운이 좋나 봐. 지우 씨 옆에 오니까 수영이 잘 되네. 아주머니의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모를 이끌림에 지우는 다시 강사의 옆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려 차마 옆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긴 팔이 지우의 어깨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자,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강사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지우는 손가락 끝만 살짝 걸친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번보다 더 노골적인 힘이 지우의 손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가락 끝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풀어 지우의 손바닥 깊숙이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깍지를 끼듯 단단하게 지우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이었지만 그의 손안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지우는 놀라 그를 쳐다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쪽 수강생과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지우의 손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의도가 담긴 부드러운 애무와도 같았습니다. 지우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외침이 귀에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원이 흩어지면서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지만 그는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지우의 손을 더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정신이 몽롱한 채로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도 손등에 남은 그의 감촉을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물밑이라는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이런 장난을, 아니 이런 유혹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싶어 무섭기도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로비 게시판 앞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영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못 본 채 지나가려 했지만 그가 먼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벌써 가요? 지우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본 그는 수영장에서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출근해야 해서요. 아, 직장인이었구나. 하긴 그 시간에 오는 분들은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오늘 고생했어요. 아까 손등 괜찮아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뭐가요? 지우가 짐짓 모르는 채 하자 그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인사할 때요. 내가 너무 꽉 잡아서 아팠나 싶어서. 지우 씨 손이 너무 작아서 부러질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그는 빙그레 웃으며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수영장에서의 장난스러움과는 또 다른 아주 진지하고 뜨거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져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은 수영장 쉬는 날이죠? 모레 봐요. 그땐 오늘보다 더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그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먼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우연도, 단순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교하게 지우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왜 나일까? 그 많은 수강생 중에 왜 하필 수영도 제일 못하고 겁도 많은 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까? 혹시 나를 놀리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가벼운 유해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 느껴졌던 그 온기만큼은 가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영장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강사에 대한 소문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강사님 너무 친절해요. 장난이 많지만 잘 가르쳐주세요. 같은 평범한 후기들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 특별한 면모를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튿날 수영 수업이 없는 날임에도 지우는 온종일 수영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업무 서류를 보다가도 파란 타일 바닥이 떠올랐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순식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일종의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영장에 가는 것뿐인데도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지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물속에서 수강생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타나자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우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고개를 까딱이며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그 인사가 기다려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물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가 다가오자 주변의 온도가 순식간에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잠은 잘 잤나? 그는 자연스럽게 지우의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다행이네. 오늘은 물공포증 극복 프로젝트 2단계예요. 저번보다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가볼 건데 할 수 있겠어요? 지우는 겁이 났지만 그의 눈을 보자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레인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그의 구령에 맞춰 지우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이 귀를 막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순간 지우는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그의 단단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의지해 지우는 처음으로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일렁이는 물결 너머로 그가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우의 젖은 앞머리를 다정하게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봐요. 별거 아니죠? 지우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럽게 지우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지우의 미소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넓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이 물속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혹하게 흘러 다시 종료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우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자리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았고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먼저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굳는가 싶더니 이내 지우의 손을 더 깊게 감싸 쥐었습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의 엄지손가락이 지우의 손목 근처를 맥박이 뛰는 곳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지우는 심장 박동이 손목을 통해 그에게 전달될까 봐 걱정될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은 채로 아주 작게, 하지만 지우만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진짜 예쁘네요, 지우 씨.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들었을까 봐 겁이 났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손을 놓을 때 그는 지우의 손끝을 아쉬운 듯 아주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샤워실로 향하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온 지우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눈빛,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나오자 겨울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가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리더니 지우의 옆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그곳에는 수영복 대신 검은색 코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씨, 어디까지 가요? 추운데 내가 태워다 줄게요.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주춤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 감기 걸려요. 저번에 아파서 빠진 거 잊었어? 얼른 타요. 안 잡아먹으니까. 그의 장난 섞인 권유에 지우는 결국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그에게서 나던 은은한 향수 냄새와 수영장의 소독물 냄새가 섞여 묘하게 매력적인 향기가 났습니다. 지우가 안전벨트를 매자 그가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지우가 주소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능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그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도 틈틈이 지우를 살폈습니다. 오늘 수업 때 내가 한 말, 기분 나빴던 건 아니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놀라서요. 내가 좀 성급했나 봐요. 근데 지우 씨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심이 나왔나 봐. 그는 신호대기에 차를 멈추고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나 지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었어요. 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의 고백 아닌 고백에 지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강사님, 수영장에서는 강사지만 여기선 그냥 나예요. 내 이름 알아요? 출석부 부를 때 들어봤을 텐데. 민준, 서민준 씨요. 빙고. 이름 불러주니까 훨씬 좋네. 민주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어느덧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 지우는 내리려 했지만 민준이 지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우 씨, 잠시만요. 그는 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작고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볼 빨개지도록 열심히 한 지우 씨를 위한 보너스예요. 집에 가서 열어봐요. 지우는 얼떨결에 선물을 받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갈게요. 네, 모레 봐요. 지우 씨. 그는 지우가 내릴 때까지 지켜보다가 지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귀여운 수영모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이거 쓰고 와요. 잘 어울릴 것 같아. 대시 민준. 지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이제 지우의 인문반 생활은 더 이상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월의 추위조차 녹여버릴 뜨거운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수업을, 아니 민준을 만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물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파동이 지우의 삶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지 지우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결 같은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을 때 지우는 어제 받은 수영모를 가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는 소심한 입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시선을 받는, 그리고 그 시선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사랑에 빠진 여자였습니다. 지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의 세상은 이제 민준이라는 파란 물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으로 향하는 길 위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첫눈이었습니다. 지우는 손바닥을 펼쳐 눈송이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이 다 녹아 물이 될 때쯤 자신들의 관계는 또 어디까지 흘러가 있을지.
지우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눈이 내리는 수영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쯤 자신을 기다리며 고개를 까딱일 준비를 하고 있을 그 남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사랑은 그렇게 일렁이는 물결처럼 유연하고도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우가 꿈꿔왔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달콤한 현실이었습니다. 12월의 수영장은 이제 지우에게 가장 따뜻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다음 날의 수영장은 평소보다 한층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민준이 선물해준 수영모가 들어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꺼내어 쓸 용기가 나지 않아 탈의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명한 색상의 수영모는 지우의 평범한 수영복 차림에 비해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쓰고 와요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지우는 결국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것을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수영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독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유아풀 쪽을 바라보니 이미 민준이 물속에서 수강생 몇 명과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나타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쓴 새 수영모를 발견한 순간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위로 휘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네더니 지우가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짧게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여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입문반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자 기초 체력을 기르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민준이 준 수영모 덕분인지 아니면 어제 차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힘차게 발을 굴렀습니다. 한참을 돌고 나서 숨을 몰아쉬며 벽을 잡고 있을 때 민준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역시 내 눈밈이 정확했네요. 그 수영모, 지우 씨한테 찰떡인데요. 그는 지우의 머리 위를 가볍게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주변 수강생들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사해요. 선물해 주신 거니까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써야 할 것 같아서 쓴 거예요. 나는 지우 씨가 내 생각하면서 기쁘게 써준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하네. 그는 장난스럽게 입술을 내밀며 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다니 그런 게 아니라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는 낮게 웃으며 지우의 귀 근처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예뻐요. 오늘 지우 씨만 보이는 거 알아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킥판만 꽉 잡았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반응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 지우의 볼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더니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다들 지우 씨만큼만 열심히 합시다. 지우 씨는 오늘 자세가 아주 좋아요. 다른 분들도 분발하세요. 강사가 지우만 칭찬하자 여기저기서 작은 야유와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그의 특별한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지우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지우가 자신을 쳐다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우를 응시했습니다. 지우가 왠지 모를 시선을 느껴 그를 바라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확인 작업 같았습니다. 너 지금 나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묻는 듯한 눈빛. 지우는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공포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지우가 발이 닿지 않는 레인 근처로 가야 하는 차례가 왔습니다. 지우는 출발 지점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이미 저 멀리 가고 있었고 지우만 홀로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와 지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우 씨, 내가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나 못 믿어요. 무서워요. 여기가 깊은 것 같아서. 깊어봤자 내 가슴팍까지밖에 안 와요. 자, 나만 봐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내 눈만 봐요.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뒤로 헤엄치며 지우를 이끌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물결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고 흔들었지만 민준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우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없는 물속이 무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수업이 끝나고 대망의 원형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 아주머니의 등 떠밀림에 의해 민준의 옆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는 지우가 옆에 서자 자연스럽게 지우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순간 그는 기다렸다는 듯 지우의 작은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 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손등을 쓰다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바닥 한가운데를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원을 그렸습니다. 지우는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물속에서는 지우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얽으며 깍지를 끼기까지 했습니다. 지우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대담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그는 지우의 손을 놓기 직전 지우의 귓가에 아주 짧게 빗다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씻는 내내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민주는 벌써 로비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자 그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지우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가요. 오늘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지우는 거절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타자 어제의 그 향기가 다시 지우를 반겼습니다. 민주는 차를 몰아분위기 좋은 파스타 가게로 향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그는 수영장에서의 장난스러운 모습 대신 지우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다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 씨는 왜 수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 무서워하면서도 꿋꿋이 나오는 게 신기해서. 민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겁쟁이로만 살기엔 12월이 너무 춥더라고요. 무언가 뜨거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지우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네요. 덕분에 내가 지우 씨를 만났으니까. 그의 직구 같은 말에 지우는 포크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반응이 귀엽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 지우 씨 처음 온 날부터 생각났어요. 하얀 피부에 잔뜩 겁먹은 눈으로 물가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장난치게 되고 더 챙겨주고 싶고 이게 강사로서의 의무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헷갈렸는데 어제 차 안에서 지우 씨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나 지우 씨 좋아해요. 수강생으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다시 붉어지자 민주는 지우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살며시 잡았습니다. 대답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줘요. 그리고 앞으로 수영장에서 내가 더 장난쳐도 그게 다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것도. 지우는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다른 한 손을 겹쳤습니다. 저도 싫지 않아요. 아니, 사실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12월의 밤은 차가웠지만 작은 식당 안의 공기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들어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영장의 차가운 물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더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지우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 안으로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하얀 눈송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수업 없으니까 우리 수영장 말고 다른 데서 만날까요? 어디요? 그건 비밀이에요. 내일 오후 2시에 데리러 올게요. 민주는 지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우는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창밖을 내려다보니 민준의 차가 지우의 방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그의 고백, 그의 손길, 그리고 그가 선물한 수영모.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던 겁쟁이 소녀가 이제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수영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몸살로 빠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민준이 지우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우연이 겹쳐 필연이 된 이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민주는 약속대로 지우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데리고 근교의 한적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에서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없고 조용한 음악과 예술 작품들만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지우 씨랑 이런 곳에 꼭 오고 싶었어요. 물속에서의 지우 씨도 좋지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작품을 감상하는 지우 씨 모습도 궁금했거든요. 민주는 지우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함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수영장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진 두 사람은 그저 서로에게 깊이 빠진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와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지우 씨, 수영 배우길 참 잘했죠? 네, 정말로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지우의 대답에 민주는 멈춰 서서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차가운 강바람조차 두 사람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지우 씨의 영원한 수영 강사가 되어줄게요. 물속에서든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든 지우 씨가 길을 잃지 않게 내가 잡아줄게요. 민준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수영장에서 시작된 이 마법 같은 사랑은 이제 지우의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입문반으로 시작한 지우의 도전은 이제 수영 실력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결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지우는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웃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다시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인생의 그 어떤 깊은 곳이라도 기꺼이 헤엄쳐 가겠다고 말입니다. 12월의 기적은 그렇게 지우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갤러리에서의 데이트 이후 지우와 민준의 관계는 수영장 안팎에서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지우에게 수영장은 단순히 물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수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확인하고 비밀스러운 신호를 주고받는 우리들만의 은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12월의 중순으로 접어들며 수영장 안의 증기는 더욱 짙어졌고 그 뿌연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업을 위해 수영장에 들어선 지우는 민준이 선물한 수영모를 다시 한번 고쳐 썼습니다. 이제 이 수영모는 지우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고 유 앞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지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평소처럼 엄격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민준의 목소리 톤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지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까딱하며 특유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지우도 당황하지 않고 그를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후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민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우의 레인으로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지우 씨. 어제 본 영화 꿈에 나오진 않았고?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낮게 속삭이며 지우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꿈에는 안 나왔는데 자꾸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민준은 만족스러운 듯 크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더 세심하게 지우의 자세를 봐주었습니다. 발차기를 할 때마다 지우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거나 수면 위로 올라온 지우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티칭 이상의 다정함과 소유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지우는 배영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물 위에 떠야 하는 배영은 지우가 가장 무서워하는 영법 중 하나였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오고 코로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공포감에 지우의 몸은 자꾸만 경직되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지우의 머리 뒤로 손을 넣어 지우를 받쳐주었습니다. 힘 빼요. 지우 씨. 내가 안 놓쳐. 나만 믿고 하늘 봐요. 그의 손바닥이 지우의 뒤통수와 목덜미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물속에서 지우의 귀가 잠기자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민준의 낮은 목소리와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이었지만 민준의 손이 닿은 곳은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단둘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분위기를 시기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유독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못마땅해하던 중년의 수강생 한 명이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강사님, 지우 씨만 그렇게 끼고 돌면 우리는 언제 자세 봐줘요? 지우 씨는 이제 물에도 잘 뜨는데 너무 과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였나요? 지우 씨가 워낙 물공포증이 심해서 기초를 확실히 잡아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 이해해 주세요. 회원님, 자, 이제 회원님 접영 자세 봐드릴게요. 민주는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하며 다른 수강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 그는 지우의 손등을 물속에서 짧게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걱정 말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짧은 접촉에 지우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수업 후반부, 지우는 킥판 없이 홀로 수영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민준이 저 멀리서 지우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을 보자 힘이 났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팔을 젓고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민준에게 닿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물살을 갈랐습니다. 마침내 민준의 품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리듯 잡아주었습니다. 와, 지우씨, 방금 봤어요. 10m나 혼자 왔어.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지우를 칭찬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젖은 얼굴을 자신의 수영복 소매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견해요. 이따가 상 줄게요. 그가 말한 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틈도 없이 수업 종료종이 울렸습니다. 수강생들이 다시 원을 그리며 모였습니다. 이제 지우는 당연하다는 듯 민준의 옆자리에 섰고 민준은 익숙하게 지우의 어깨 위로 팔을 둘렀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의 손 안에 무언가 딱딱하고 작은 것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우의 손바닥에 그것을 쥐어주며 손을 깍지 끼듯 꽉 잡았습니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선물 증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꾹 참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샤워실로 달려가 손바닥을 펼쳐보니 그곳에는 지우가 평소 좋아한다고 말했던 캐릭터가 그려진 방수 스티커와 작은 코팅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용기상. 이따가 퇴근하고 수영장 뒷길 편의점 앞으로 와요. 기다릴게요. 지우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샤워를 마쳤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니 민준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들고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치고는 너무 소소한가요? 그는 따뜻한 커피를 지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좋아요. 근데 수영장에서 너무 티 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눈치채면 어때요? 내가 내 여자 챙기겠다는데? 그리고 지우 씨가 워낙 예뻐서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의 당당한 고백에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영장 뒤편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맞닿은 어깨와 따뜻한 캔커피가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지우 씨, 수영 강사라는 직업이 보기보다 외롭거든요.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속에서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우 씨가 오고 나서부터는 수영장에 출근하는 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지우 씨의 그 겁먹은 듯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을 보는 게 제 삶의 낙이 됐거든요. 민주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물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민준 씨가 옆에서 잡아줄게요라고 말해주면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구명조끼 같은 사람이에요. 지우의 말에 민준은 감동한 듯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명조끼라. 마음에 드네요. 그럼 평생 지우 씨 인생의 구명조끼가 되어줄게요. 절대 가라앉지 않게 항상 내가 받쳐줄게요. 그는 지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가루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두 사람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수영장 관리실에 민준이 특정 수강생을 편애한다는 익명의 투표함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준은 관리자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았고 지우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민준은 전처럼 지우에게 자주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까딱이는 인사조차 생략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그의 냉담한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마음이 변한 걸까? 혹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우를 괴롭혔습니다. 지우는 연습하는 내내 기운이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 자꾸만 멈춰 섰습니다. 그런 지우를 보면서도 민주는 차갑게 지우 씨,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세요. 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안경 속으로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서둘러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원형 인사를 할 때도 민주는 지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지우는 그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장을 빠져나오는 지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우의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우 씨, 미안해요.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수영장 앞카페 뒤쪽 골목으로 올 수 있어요?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지우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 민준이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우를 발견한 그는 단숨에 달려와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우 씨. 정말 미안해요. 마음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민준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우의 서러움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실과 잠시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지우 씨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강사직을 잃는 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지우 씨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상처받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민준 씨만 제 옆에 있으면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지우의 단단한 위로에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수영장 안에서는 철저하게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은 지우에게 더 엄격하게 굴었고 지우는 묵묵히 그의 지도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손끝이나 아주 찰나의 순간 마주치는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도중 지우가 다리에 쥐가 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는 다른 수강생의 자세를 봐주다가도 본능적으로 지우의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고 달려와 지우를 구조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우 씨, 정신 차려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지우를 풀장 위로 올리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지우가 민망해하며 다리를 빼려 했지만 민주는 완강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강사와 제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실해 보였기에 더 이상 누구도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민주는 지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우 씨,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영장 빌릴까요? 회원들 다 가고 나서 밤늦게 우리 둘이서만 수영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지우 씨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로맨틱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브날 밤 모두가 떠난 고요한 수영장에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천장에 큰 조명들을 끄고 수중 조명만 켜자 수영장은 마치 깊은 바닷속 궁전처럼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깊은 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킥판도 보조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물속에서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지우 씨,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고개 까딱 인사하던 거?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때 강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물 공포증보다 심장병이 먼저 올 뻔했다니까요. 지우의 농담에 민주는 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물결이 두 사람의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돌았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꿈꿔왔던 가장 완벽하고 환상적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수영장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민주는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작은 물방울 모양이었습니다. 지우 씨와 나를 연결해준 이 물을 잊지 말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언제나 지우 씨 곁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이 되어줄게요. 민준이 목걸이를 채워주자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12월의 기적은 그렇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지우는 인문반을 졸업하고 중급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민준이 계속해서 그녀의 강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사랑은 수영장의 레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어떤 깊은 물속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영원한 구명조끼인 민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수영장 밖의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입문반으로서의 마지막 수업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수영장에 도착해 텅 빈 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물이 무서워 가장자리에서 발가락만 담그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레인을 왕복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탈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입문반 수영모를 쓰는 지우의 마음은 시원섭섭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옆 레인인 중급반으로 옮겨가야 했고, 민주는 여전히 새로운 입문자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안에서의 강사와 제자라는 관계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연인으로서의 시간은 이제 막삭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민주는 여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인 만큼 각자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지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민주는 지우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고개를 까딱하는 대신 아주 느리고 깊은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읽어낼 수 있는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지우 씨, 이제 혼자서도 잘하네요. 처음엔 명치 아프다고 엄살 부리더니 이제는 제법 선수 같아요. 민준이 농담을 던지자 옆에 있던 수강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다 선생님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해 주신 덕분이죠. 이제 코어 힘 좀 생긴 것 같지 않나요? 민주는 지우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하며 물속에서 지우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약속 잊지 않았죠? 센터 폐장하고 뒤뜰에서 기다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수료 인사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지우는 민준의 바로 옆자리에 섰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축복하는 듯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손을 잡는 순간 지우는 민준의 손을 먼저 꽉 쥐었습니다. 민준 역시 기다렸다는 듯 지우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 깍지를 꼈습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온기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억을 응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느꼈던 당혹스러운 쓰다듬음, 불안할 때마다 잡아주던 단단한 힘,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던 그 부드러운 감촉까지 지우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길 바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성과 함께 손이 놓이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물속에 남아 지우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우가 문턱을 넘기 직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그는 다시 한번 고개 까딱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날의 그 낯설었던 인사가 이제는 지우에게 가장 달콤한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수영장 뒷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내리는 눈송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약속 장소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패딩을 입은 민준이 달려와 지우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오늘 마무리 서류 작업이 좀 늦어졌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나왔는거려. 민준은 지우의 차가운 두 뺨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우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 씨,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물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중급반에 올라간다니 내가 다 뿌듯하네요. 이제 내 수업 안 들어오면 섭섭해서 어떡하지? 에이, 수업 안 들어도 밖에서 맨날 볼 거잖아요. 그리고 저 중급반 가서 실력 더 키워서 민준 씨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지우의 당찬 포부에 민준은 웃음을 터뜨리며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GOC 수료 기념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작은 회원증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수영장 회원증과는 달랐습니다. 뒷면에는 민준의 손글씨로 평생 개인 강습권 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수영장 안에서는 내 제자가 아니지만 수영장 밖에서는 내가 평생 GOC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싶어요. 수영도, 사랑도, 그리고 앞으로 GOC가 마주할 모든 깊은 물속에서도 내가 항상 옆에서 잡아줄게요. 지우는 감동에 젖어 민준을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물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단단한 지면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여름보다 뜨거운 열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우는 문득 첫 수업 날을 떠올렸습니다. 강사가 자신을 보고 왜 저러나 싶어 당황했던 기억, 명치가 아프다고 투덜대던 기억, 볼이 빨개졌다는 말에 민망해하던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왜 저한테만 물 뿌리고 도망가고 저한테만 특별 기구 주시고 그랬어요? 진짜 저 괴롭히려고 그랬던 거 아니죠? 지우의 질문에 민준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 지우 씨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뜰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강사여도 지우 씨한테만큼은 그냥 관심받고 싶은 남자이고 싶었나 봐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민준의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나 진짜 그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강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아니면 놀리는 건가 싶어서 잠도 못 잤다고요. 덕분에 이렇게 우리 손잡고 걷고 있잖아요. 나의 전략이 완벽했네요.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 속에 넣고 더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눈길 위에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는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는 누군가 쏘아 올린 작은 불꽃들이 12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습니다. 물공포증 때문에 주저했던 그날의 용기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지를요. 지우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요. 민준 씨, 새해에도 우리 같이 수영해요. 민준은 지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난스러운 인사가 아니라 영원을 약속하는 깊고 다정한 인사였습니다. 지우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까치발을 들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리는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12월의 수영장. 그 파란 물결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빈문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푸른 공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준 축복의 장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1월의 아침이 밝아오면 지우는 새로운 수영복을 입고 민준이 선물한 수영모를 쓴 채 다시 수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비록 레이는 달라지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일렁이는 물결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지우와 민준의 사랑은 그렇게 12월의 차가운 물속에서 가장 뜨겁게 피어난 한 송이 수련처럼 오래도록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팔을 젓고 서로의 숨을 나누며 어떤 깊은 곳이라도 두려움 없이 헤엄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겨울의 끝은 아직 멀었지만 지우의 마음에는 이미 따뜻한 봄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고 걷는 이 길 끝에 더 눈부시고 파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눈부신 가로등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12월의 기적은 그렇게 완성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일렁이는 물결을 타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우의 수영장 입문기 그리고 서민준 강사와의 비밀스러운 로맨스 이야기는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 속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아침마다 수영장 가득 울려 퍼질 그들의 웃음소리와 물속에서 몰래 나누는 손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곳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지우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12월은 파란색이었다. 그리고 그 파란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이었다. 멀리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조차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밤. 지우와 민준은 서로를 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새해의 첫 새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소복이 쌓이는 눈은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수많은 계절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